자, 먼저 일단 교재 보시면 414페이지에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있죠. 그리고 계산서 합계표가 있는데, 자, 이 두 개는 그냥 과세사업자용이다,免税사업자용이다. 얘네들은 전부 다 합계표를 제출한다. 빨간색은 둘 다 매출이고 파란색은 매입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렇게만 생각하라고 하냐면 시험에서 직접 작성하는 일은 절대 없어요. 작성도 안 돼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시험에 부속서류 문제로 안 나오는 거라서. 그래서 어떤 건지만 우리가 개념 잡고 나중에 조회할 때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매수 물어볼 때에 여기 들어오면 전부 다 몇 매다라는 이런 글자가 적혀 있죠. 이렇게 그런 데에 사용할 때에 유용한 거지. 그 외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나 여기에 직접 들어올 일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415페이지에 신용카드 매출존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라고 있죠. 자, 이거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컴퓨터 메뉴에서는 신용카드 매출존표 발행금액 집계표, 자, 이 메뉴고, 클릭을 해보시면 자, 여기 신용카드 매출존표 발행금액 집계표가 나오는데, 자, 제가 글로 여기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신용카드 매출존표 발행금액 집계표는, 자, 얘는 우리가 과세 유형이 17번 카드 과세, 그리고 18번 가면, 그리고 22번 현과, 23번 현면. 자, 이 세 가지 타입을 쓰면 전부 다 우리 여기에 반영되는 우리 서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매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 시험에서는 매매출 전표 입력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입력했을 때 들어오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서 그대로 작성을 해내라는 게 이제 문제의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우리가 생각할 게, 우리 서식 작성에서 보면, 자, 우리가 신용카드 단말기에 우리가 결제된 금액을 전부 다 쓰게 될 거예요. 입력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신용카드 단말기 결제 금액을 여기에 쓰게 될 건데, 지금 위쪽에 있는 이 유형들 있죠. 지금 이 유형들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3번 금액에 들어오는 게 원칙이에요. 3번 금액에 들어오는 게 원칙인데, 항상 예외라는 게 있죠. 자, 이 예외가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주게 되면, 오늘따라 타자가 잘 안 쳐지네. 매출 전표를 주게 되면 이때는 11번 매출 과세의 유형을 쓰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는, 자, 제가 부신이라 쓸게요. 여기는 1번 칸에 들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신경을 쓰면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기 때문에, 카드나 현금 영수증 쓴 거는 그 칸에 맞춰서 전부 다 쓰면 돼요. 그죠? 그런데 세금계산서하고 신용카드 매출존표하고 중복 발행된 거인 경우가, 이제 우리가 이건 세금계산서가 우선이죠. 항상 세금계산서가 우선이니까 이거에 따라서 11번 매출과세고 부가가치신고서는 1번 칸에 들어갈 거란 이야기예요. 자, 지금 이 서식은 쉬워요. 쉬워서 다들 잘 쓰다가, 자, 지금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해요. 자, 카드 단말기 결제 금액 입력이라고 말했죠. 자, 그럼 만약에 121만 원을 끌었어요. 부가세 포함이에요. 그럼 카드 단말기에는 121만 원을 끌겠죠.
근데 부가가치 신고서에는 110만 원에 11만 원이라고 적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그것만 주의하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에 틀리는 사람은 거기서 다 틀려요. 그래서 공급 대가를 쓴다고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왜 공급 대가 쓴다고 말 못하냐면, 자, 방금 제가 110만 원의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줬어요. 그럼 121만 원 받아야 되죠. 그런데 카드로 500만 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보통예금 준 거예요. 그냥 710만 원 보통예금 줬으면 그냥 500만 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 결제금액이라고 제가 표현했죠. 카드랑 세금계산서랑 같이 끊겼다 하더라도 카드 단말기에 끊긴 금액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500만 원만 쓰는 건데 그걸 공급 대가다 공급 가액이라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공급 가액 대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카드 단말기에 우리가 끌거나 입력한 금액 있잖아요. 그 금액을 여기에 다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벤사가 그 카드 단말기 있는 벤사가 국세청에 알려준 금액하고 일치하도록 우리가 여기에 국세청한테 너가 알고 있는 금액이 이 금액이지 라고 하면서 알려줄 거예요. 근데 틀리면 틀린 이유가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다 이렇게 알려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신용카드에서 먼저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세액 공제라는 게 있는데, 자, 이 발행 세액 공제가 우리 직전 사업연도 총 매출액이 10억 이하인 10억 이하이 아니고 10억 미만이지. 미만인 개인 사업자가 대상이에요. 개인 사업자가.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법인 사업자는 대상 아님.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카드 단말기에 끌은 금액에 카드 단말기 금액 1.3%를 해줄 건데, 간이과세 음식점 숙박업은 2.6%로 해줄 거예요. 얘는 연 1,000만 원 한도로. 그래서 자, 이건 이론 목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이건 이론 목적으로 기억할 거지 실기에서는 우리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해당 사항이 아니고, 하지만 우리 이론 목적으로는 이걸 이야기하는데, 혹시 또 우리 반에서 엄청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세법법전에는 1%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도 2%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이었지? 꽤 오래됐어요. 옛날에 한시적으로 올려준다고 하더니 계속 1.3으로 가고 있어요. 특례로 올려준 거지. 그래서 세법 법전에 정확하게 명시된 건 아직도 현재도 1%예요. 근데 몇 년간 하겠다 하더니 계속 연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연장하고 있어서 얘도 2.6, 1.3이 되어 있지. 그래서 만약에 뭐 1%, 2% 적혀 있는 조문 봐도 틀린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 컴퓨터 한번 만져보시면 금방 어떤 말인지 이해되니까 우리 416페이지에 컴퓨터 가지고 우리 입력하면서 어떻게 반영되고 하는 걸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자, 다음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인용 메뉴에 입력하여 2020년 제1기 예정분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하시오. 자, 이 문제 하나요. 전체 메뉴에 기초정보 관리, 여기에 신용카드를 외상 매출금, 카드 체부는 미지급금으로 수정할 것 적어놨네요. 시험에는 이런 거 안 시켜요. 그냥 그래도 우리는 나오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환경 등록에 가서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
그리고 카드 채무는 얘는 미지급금. 카드 채권은 외상 매출금. 지금 이렇게 적어놨죠. 신용 카드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 카드 채무는 미지급금. 지금 이 두 개 설정해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창 닫고,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및 현금 영수증 발행에 의한 제품 매출 내역이 있죠. 자, 우리 하나씩 입력할 때마다 금액이 어디 들어가는지를 먼저 구경을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3월 4일 날 BC카드고 면세로 35만 원이고 계산서 미발급했죠. 계산서가 없으면 카드로 갈 거고 면세니까 18번 카드 면세예요. 그럼 매입 매출 전표 3월 4일 날 우리는 카드로 면세 18번 카드 면세로 가서 전혀 품목 수량 단가는 뛰어넘고, 자, 금액은 35만 원이고, 자, 거래처는 개인 소비자니까 그냥 뛰어넘고, 카드는 BC 카드고, 분기에는 그냥 4번 카드라고 하면 방금 우리 외상 매출금 해놓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에 카드사가 붙죠.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엔터 치면 이제 얘 작성이 끝났어요. 자, 그럼 우리가 카드 면세의 경우에는 이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금액 집계표에 가면, 자, 지금 3월 달이니까 1월부터 3월로 갔을 때, 자, 보면 면세의 신용카드 얘가 만나는 지점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죠. 그죠? 여기에 들어오는 게 지금 카면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가면 1월부터 3월에 가면 면세거래니까 당연히 면세거래니까 여기에 들어올 게 없겠죠. 그리고 계산서가 아니기 때문에 얘만을 위한 칸은 없는데, 그래도 면세 매출이니까 면세 사업 수익 금액 쪽에 그냥 이 금액이 들어와 있죠. 그냥 면세 매출이다 정도까지만 인식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아래 회계 처리 안 했으면 여기도 안 들어왔을 거예요. 방금 우리 카드라고 했기 때문에 컴퓨터가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 포인트로 두실 거는 지금 계산서 면세로 면세로 카드 발행했으면 어디 칸에 써야 된다를 위치를 좀 보세요. 어디 칸에. 지금은 자동 반영되지만 나중에는 신용카드 매출표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하고 그리고 부가가치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게 제일 어렵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할만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위치를 보는 걸 중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3월 12일 날 현대카드고 개인 소비자고 세금계산서 미발급했죠. 자, 그럼 이번엔 17번 카드 과세로, 자, 매입 매출 전표에서 3월 12일 날 17번 카드 과세 150만 원 쓰면 분리가 되고 공급 대가라고 했으니까 카드사는 현대카드고, 이번에도 분계는 4번 카드라고 하면 알아서 전부 다 금액이 들어왔죠. 그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는 전 아직 세로 블록이 안 눌렀어요. 그럼 여러분이 봐도 과세고 신용카드니까 이 칸에 금액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칸에 금액이 들어올 거예요. 자, 세로 블록이를 하면 이 칸에 금액이 들어왔죠. 그래서 자, 지금 방금 했던 것 여기에 들어올 거고,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지금 카드 과세니까 지금 과세의 신용카드 지금 이 라인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분리되어서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 등 여기에 150만 원이 또 얘 둘이가 합쳐져서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F12번 누르면 지금 여기에 분리되어서 들어오고 여기에 금액이 들어오죠. 자, 이게 카드로 과세 매출했을 때 우리가 들어오는 위치들이에요. 자, 다음 3월 13일 날 하나카드고 77만 원이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대요. 그럼 이번엔 세금계산서 발급했고 카드도 있고, 그럼 세금계산서가 우선이죠. 그럼 11번 매출과세로 하고, 자, 그럼 매입매출전표 3월 13일 날 이번엔 11번 매출과세고, 자, 그럼 77만 원이 공급 대가니까 70만 원에 별도가 되고, 거래처는 지산철강이고, 자, 여기서 천천히 갈게요. 자, 여기에서 전자세금계산서죠. 전자여라고 하고, 자, 전에 매입 매출 전표 할 때 제가 위에서 그 적용 카드 매출 체크하는 거 했었었죠. 기억나시나요? 끄덕하시는 분도 있고, 응? 하는 눈빛을 보내시는 분도 있고, 전에 제가 이거 했었잖아요. 얘 눌러가지고 이 앞에 카자 붙도록 하는 거. 하여튼 기억나시죠? 근데 지금 이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이 방법을 안 쓰고 여기에서 카드 전액이 다 카드면 여기서 카드라고 하면 컴퓨터가 앞에 여기서 세금계산서라고 말했잖아 우리가. 근데 여기서 카드라고 하면 이중인 걸 컴퓨터도 인식하겠죠. 그래서 전액 카드면 여기서 4번 카드 누르시고, 카드사가 하나카드다라고 치면 컴퓨터가 전액 다 카드니까 당연히 카드라는 걸 인지하고 여기에 카자가 붙죠. 그래서 전액일 때는 이게 편하고 대금 중에 일부만 하게 되면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그때는 위에 적용 및 카드 매출 쓰는 게 편리하고, 그건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자, 지금 이 금액 77만 원이 그래도 카드 긁었잖아. 카드를 긁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새로 고침 안 한 거니까 여기에다가 금액이 들어가서 합쳐질 거예요. 그럼 여기에 합쳐지고, 그리고 나서 이 중에서 세금계산서 발행된 게 이 금액이다라고 두 군데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세금계산서랑 카드랑 두 개 발행한 거는 여기 입력도 두 군데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쓰고 여기에도 쓰고. 자, 그럼 우리 F4번 새로 고침하시면 지금 여기에 150만 원에 77만 원이 더해져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이 중에서 세금계산서 발행된 게 이 금액이다.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여기에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세금계산서 하면 왠지 70만 원을 쓰고 싶은 느낌을 많이 가지셔요. 그죠? 여기에는 그냥 카드 담아에 긁힌 금액 다 쓰는 거예요. 그럼 부와 같이 신고서에는 둘 중 하나만 해야 되니까 당연히 세금계산서겠죠. 그래서 부가지 신고서에서 새로 고침하면 여기 1번 칸에 70만 원에 7만 원이다라고 여기만 들어올 거예요. F12번 누르면 새로 고침 되죠. 이해하셨나요? 지금 얘가 제일 어려운 애예요. 이것만 두 번 써야 되고 할 일이 제일 많잖아. 거기다 부가지 신고서는 카드인데도 세금계산서 따라서 1번 가죠. 이것만 잘 이해하셨으면 나머지는 일도 아니에요. 자, 3월 15일 대우카드고 면세고 전자계산서 발급을 했죠. 그럼 이번에 계산서하고 카드를 봐도 계산서가 우선이에요. 계산서가. 그리고 계산서하고 대우카드니까 일단 13번 매출 면세로. 자, 그럼 3월 15일 날 13번 매출 면세고 금액은 42만 원이고 거래처는 신천포장 전자계산서죠. 그리고 이번에도 카드라고 하면 이중 발행된 걸로 인식할 거예요. 그래서 4번 카드라고 하고 카드사는 대우카드. 자, 그럼 이번에도 앞에 카자라고 붙었죠. 그죠? 그럼 계산서하고 카드하고 동시에 발행됐다고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도 지금 카드의 면세인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고 이 중에서 계산서 발행된 거다. 이렇게 여기에 넣고 여기에 넣어줄 거라는 거예요. 카드 면세. 그리고 그 중에 계산서다. 자, 그럼 새로 불러오게 하면 지금 제가 말한 곳에 금액이 더해지고 여기에도 들어오게 되죠. 그죠? 그럼 이번엔 계산서를 발행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새로 고침을 하면 F12를 누르면 여기에서는 안 보이지만 과표명세에 가면 이번엔 계산서 42만 원 발행했다고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된 거예요. 밖에 온도가 애매한가 봐요. 제가 오토로 해서 히트하고 에어컨이 왔다 갔다 하면 제가 저래요. 냉방 난방이 왔다 갔다 하면. 그럼 또 살아나더라고. 자, 다음 이제 현금 영수증이네요. 우리 부가세법은 카드나 현금 영수증이나 동급으로 보죠. 완전히. 그럼 현금 영수증이고 개인 소비자고 생리하서 미발급했으니까 현금 영수증 이걸로 과세 거래로 갈 건데, 자 참고로 현금 영수증하고 세금 계산서는 동시 발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카드 가지고 결제하겠다 오면 어쩔 수 없이 받아야지. 현금 영수증하고 세금 계산서는 내가 스스로 2번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런 짓은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현금 영수증이랑 세금 계산서는. 자, 그럼 현금 영수증 과세 거래니까 22번 현금 과세겠죠. 그럼 3월 29일 날 22번 현금 과세고 금액은 156만 원. 자, 그리고 개인 소비자라서 거래처 없고, 자, 특별한 말 없으니까 그냥 현금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지금 얘는 신용카드 매출 연표 발행 매출계표에서 자, 현금 영수증에 과세 매출분 있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올 거예요. 그냥 위치만 이렇게 서로 같이 교차되는 지점만 찾아서 써주면 되죠. 그럼 새로 고침하면 여기에 156만 원이 들어왔고, 부가지세 신고서에서는 우리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나 같은 거 보니까 여기에 공급가액 세액으로 분리되어서 합쳐질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을 합친 값이 이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합친 값이 여기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현금 영수증의 면세 23번 현면이겠죠. 계산서 미발급. 그러니까 자, 그러면 3월 31일 날 23번 현면 금액은 48만 원. 이번에도 현금. 그럼 이번에는 안 봐도 이제 알겠죠. 그래서 제가 제일 쉬워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까지도 얘가 쉬워서 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시험 나왔을 때 실수를 해주더라고. 그게 지금 이해지. 몰라서 못 푸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자, 그럼 여기도 새로 고침하면 이거 새로 고침하면 여기에 들어왔죠.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흔적도 없겠죠. 그죠? 하지만 여기에는 들어가 있겠지. 매출이니까, 면세 매출이니까. 지금 면세사업 수익 금액이 그냥 면세 매출액이다라고 보면 되죠. 지금 발행금액 집계표는 우리 매출했을 때에 매출한자가 증빙을 발행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출이니까 매출의 지금 이름도 신용카드 매출연표 발행금액 집계표죠.
그래서 우리가 매출한 입장에서 그래서 매일 매출 전표도 지금 우리 입력한 건 전부 다 온통 빨간색이죠. 지금 우리 매일 매출 전표도 빨간색이 매출이고 여기 파란색이 뜨면 매입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매출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위치 잡는 거 형식으로 여기에 좌우 같이 받고, 자 420페이지로 가서 내용 뭐 없어요. 다 그림이라서. 자 420페이지에 가면 7700번 회사에서 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뭐 창들 열려 있어도 돼요. 한 방에 다 닫겠냐 하면 닫아버리면 되니까. 자 오른쪽 위에 회사 버튼 있죠. 여기 클릭해서 7700 420페이지예요. 자 문제 1번에 다음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여 제1기 확정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이번에도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금액 집계표 부가가치 신고서 작성하라네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제시된 자료 외에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며 채권은 외상 매출금 계정을 사용한다. 자 그럼 4월 3일 날 주식회사 대한전자에 제품 공급가액 800만원 별도를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대금은 전액 하나카드에 의해 결제받고 주식회사 대한전자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 이번엔 세금계산서 발행하였다도 있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도 있으니까 얘는 세금계산서가 일단 우선이죠. 그럼 매입 매출전표는 11번 매출과세. 그럼 매입 매출 전표에서 자 올해 날짜 4월 3일 날 우린 11번 매출과세고 제품 자 800만원의 별도 거래처는 대한전자 전자세금계산서고 이번에도 그냥 분계 카드에도 되겠죠. 전액이니까. 그럼 카드에서 거래처는 하나카드. 자, 그리고 외상매출금으로 하라고 되어 있었죠. 미수금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확인. 자, 그럼 이제 얘는 입력이 끝났고 다음 5월 5일 비사업자인 이데오에게 제품 330만원을 판매하고 당사가 가맹된 하나카드에 의해 결제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 자, 이번에 제품 팔고 카드만 결제받았으니까 부가세 포함이니까 17번 카드과세. 그럼 매입 매출전표에 5월 5일날 17번 카드과세고 제품이고 자 카드니까 330만원 쓰면 분리될 거고 거래처는 이대호 카드사는 하나카드. 우리 방금 카드 하면 미수금 나오는 거 봤죠? 근데 앞에 여기 카드일 때는 분계를 2번 외상하면 외상 매출금액 카드사 붙죠. 그죠? 우리 앞에 카과이나 일 때는 카가든 카가의 매출이든 매입이든 일반적인 상거래 때 분계 위험 외상하면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액 카드사 붙고 시험 때는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상거래 아닐 때는 4번 카드 하면 미지급금 미수금액 카드사가 붙으니까 제가 그거 활용해도 좋을 거다라고 전에 매입 매출전표 할 때 이야기했었죠. 제일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적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혼합해 가지고 이것만 나오면 되는데 이제 지금 아직 여유 있으니까 그냥 특성을 파악해서 편리한 거 찾으시라는 거지 이걸 쓰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마음이에요. 마음. 자 그럼 이제 작성했으니까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로 가서
자, 지금 4월 달이니까 일기 확정 4월부터 6월. 그럼 카드 세금계산서 카드 전부 다니까 두 개 합쳐진 금액. 그리고 중에 880만 원이 세금 계산서다.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4월부터 6월을 하면 우리 4월 3일 거는 세금계산서 따라서 1번에 들어왔고 5월 5일 거는 카드만 있으니까 3번에 들어온 거죠. 그죠? 지금 이 정도 선이 들어오는 게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선이에요. 해볼 만하죠. 근데 만약에 매매처 전표에 입력한 거 이거에 대해서 이해 잘하고 연습 많이 하신 분들이 시험에 나오면 실수하는 게 시험 때 마음 급하니까 이게 반영돼 하고 안 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입력해 놓고 열어야지 열 때 얘가 불러오기에서 반영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러고 나서 우리는 저장하고 닫아야 이 값이 시험 제출할 때 있는 건데 안 열면 얘 작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영되는 거야. 여러분들 잘 알지. 매매처 전표 쓰는 게 여기 들어오라고 쓰는 거니까. 그래도 꼭 열었다가 나온 모습 보고 저장하고 닫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거 끝났고, 자, 다음 페이지 넘기면 2번. 자, 다음은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의 자료이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하시오. 전표 입력과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은 생략한다. 자, 이번에는 우리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하라고 그랬죠. 그럼 10월 12일 날 제품을 홍길동에게 제공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자, 그럼 먼저 자, 우리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로 에서 2기 확정인 10월부터 12월로 가서 자, 이번에 현금 영수증에 과세죠. 그죠? 부가세표들이 있으니까 그럼 지금 이 칸에 둘이 합쳐서 1100만 원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여기에 1100만 원이다라고 쓰고 자, 11월 5일 날 제품을 주식회사 한강에 납품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은 1월 25일 한강의 법인카드로 결제받았다. 확정신고 기간까지 다 받았으니까 이중발행 신고가 들어가는 거고 그럼 세금계산서지만 카드도 결제받았죠. 그럼 먼저 이 서식에서는 일단 카드 긁은 거 다 쓰고 그럼 550만 원을 우리 여기 신용카드의 과세 매출분 합쳐진 이 칸에 우리는 550만 원이다라고 쓰고 그리고 이 금액 중에 세금계산서 발행된 게 550만 원 있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다음 11월 25일 면세 제품을 주식회사 낙동에 납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 중 30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법인카드로 결제받았다. 자, 이번에 800만 원을 계산서 발급했는데 이 중에서 300만 원은 현금 받고 그럼 나머지 500만 원을 카드로 결제받았다는 거죠. 그럼 이 돈 중에 500만 원만 우리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에 오겠죠. 카드 긁은 금액만 올 거라 그랬잖아. 근데 얘는 지금 카드의 면세죠. 그러면 신용카드의 면세 여기에 금액이 500만 원이라고 들어와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500만 원이라고 쓰고 근데 지금 이 부분은 그 계산서 800만 원 결제된 부분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럼 계산서에 이 금액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도 500만 원이다라고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중으로 발행된 거에 대해서는 아래쪽에 증빙으로 써줘야지 우리 그 과세관청에서도 이중 매출로 잡지 않을 거니까 꼭 이렇게 써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기본 예제 있는 거 했고, 자, 다음은 자, 우리 교재 자, 기출 문제 중에 622페이지로 가볼게요. 회사는 0285니까 285번으로 치시고, 자, 지금 우리가 봤던 게 실제 기출 문제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진짜 바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285번으로 회사를 수정하시고, 회사 변경에서 285라고 치면 공주전자라고 있어요. 자, 교재는 622페이지에 문제 3번에 1번이에요. 문제 3번에 1번.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를 작성하시오. 단 아래 거래 내용만 있고 전표 입력은 생략할 것. 자, 그럼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금액 집계표만 할 거죠. 자, 4월 7일 날 주식회사 프레디에 제품 66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공급하고 전자세금 계약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자금 사정으로 인해 10일 후에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 그럼 이번 신고 기간 안에 세금 계약서와 신용카드가 이중으로 발행됐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금액 집계표로 가서, 자,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 그리고 신용카드의 과세에 660만 원이고 세금 계산서에 660만 원이다. 이렇게 두 군데 써줘야 되겠죠. 이중 발행됐으니까 여기. 자, 다음 5월 13일 B사업자인 고창석 씨에게 제품 88만 원을 판매하고 대금 중 절반은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나머지 절반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그럼 44만 원은 신용카드의 과세, 44만 원은 현금 영수증의 과세,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그럼 일단 현금 영수증에 44만 원 하고, 그렇죠? 그리고 얘는 저는 산수 못하니까 계산기를 쓸게요. 660만 원에 44만 원 더하면 704만 원이네요. 그럼 여기를 지금 신용카드 절반 받은 거니까 704만 원을 여기에 써줘야 되겠죠. 이해가셨나요?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여러분은 3점 받은 거예요. 할만하죠? 그죠? 근데 이거 할 때 주의할 게 이거 꼭 확인하세요. 현금 영수증 발급했죠? 근데 전에 나왔을 때에 카드 결제 반 받고 반은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적혀 있었어요. 현금 받았으면 증명해 준 거 없잖아. 여기 들어오는 거 없어요. 그냥 현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죠. 현금 영수증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지금 얘는 지금 우리 책에 제가 이 기출 문제가 한 15회차 정도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번 있었어요. 자주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나온다면 할만하다는 느낌은 들죠.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우리 423페이지에 이제 다시 연결해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 임명세서 볼게요. 쉬었다 합시다.